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입니다. 그 문제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수저 맞습니다.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됩니까?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어제 오전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오후 3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됐는데 이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국회 청문회가 열려야 할 시간에 대신 열린 간담회였죠. 이를 두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등 야당에서는 국회 능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청문회에 대한 총평,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11시간을 전부 들으셨습니까? 전부는 못 들었고요. 예. 뒷부분은 좀 중간중간에 좀 빡된 게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음질이 좀 좋지가 않아서 김 의원님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예. 혹시 중간에 조금 더 음질이 안 좋아지면은 다시 거는 것으로 하고 일단 좀 얘기를 나눠보죠. 자, 11시간 기자간담회에 대한 총평. 저는 지금까지 한 4주 정도 수많은 의혹이 이제 조국 후보자 제기가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본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이 뭐고 자기가 몰랐던 건 뭐고 또 미안한 건 뭐고 이런 거를 딱 정리를 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도 예. 우리가 어떤 문제에도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그게 힘 있는 민주주의인데 사실에 그런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예. 그 과정을 겪는데 꼭 필요했던 것이 조국 후보자 본인의 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게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청문회냐 아니냐 자꾸 논란을 하시는데 청문회가 아닙니다, 어제는. 청문회 아니죠.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하면 돼요. 내일 뭐 하자고 그러면 하면 되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문제지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했다. 또는 뭐 어떤 행위를 했다. 이건 또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그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에 대해서 지금 김 의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건 국회를 모멸한 행위다. 이건 자유한국당 입장이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공세고요. 저는 야당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하자 그러면 하면 됩니다. 만일 조국 후보자가 예. 저는 청문회 안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대체하게 저라도 반대할 겁니다. 왜 국회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하지 말자라고 했다면은 김종민 의원이라도 뭐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당연하죠. 이거 청문회는 지금 청문회가 예상됐던 청문회가 어제하고 오늘 아닙니까? 예. 그 예상됐던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으니 본인이 이렇게 쌓여있는 억울함을 한마디도 얘기도 못하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거 대통령도 임명하기가 어렵고요. 국민들도 이게 풀리지 않는 의혹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야당에 좀 되묻고 싶은 게 그동안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 수백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상 그렇게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 못하지 않냐, 해명 못하지 않냐. 아니 본인이 나와서 떳떳하면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그냥 출근할 때 기자들 앞에 한두 마디 하는 것 같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인지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빨리 이런 열어달라고 했던 거다. 네. 그 말씀이시죠? 간담회를 통해서 예. 얘기를 하는 거는 좀 필요했다고 보고 청문회가 어제 무산됐으니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데요. 하나는 어제 청문회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란 형식을 빌려서 해명의 자리를 열더라도 기자들에게 하루 정도 더 시간을 줬으면 어땠겠느냐라는 그 기자들 측의 지금 입장도 나와요. 준비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서
예. 그 충분히 그 자리에 모이지도 못했고 치밀하게 어떤 그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준비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뭐 이제 그렇게 듣고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예. 그 이제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한데 이제 그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어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 법적 시한으로는. 어제까지 안 되면 뭔가 국민으로 해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3일이 아니라 어제까지예요? 네, 2일, 3일이 원래 정해진 청문회 날짜였는데 합의가 된? 원래 9월 2일이 이제 법적 시한이 마지막 날이고요. 예.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한테 하루 더 연장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서 2일, 3일을 잡은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법적 시한을 떠나서 정치적인 합의는 3일까지지만 법적으로는 2일까지여서 어제 만약에 청문회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한테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당에다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가 한 3주 정도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각 언론사마다 이 전담 취재팀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비록 한 뭐 서너 시간이고 뭐 시간이 좀 촉박하게 했더라도 만약에 언론사별로 그 전담 팀에서 그동안에 취재해왔던 의혹들이라든가 예. 또 답변을 보고 한 대여섯 시간 후에 야, 저 답변에 문제가 있다. 취재한 거하고 다르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그 담당 그 기자들이 와서 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뭐 형식이 그렇게 아주 무리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기자간담회가 잡히고 나니까 3시 반으로 다시 제안을 좀 번복했죠. 가족 증인 한 명도 부르지 않을 테니 9, 10일에 여는 것으로 다시 합의를 좀 해보자. 요거는 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거고 앞으로도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지금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추석 때까지 하여간 조국 후보자는 말 못하게 해놓고 의혹만 제기해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참 헷갈리는데 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후자 같아요. 청문회보다는 예. 어떻게든지 추석 때까지 이 정치 공세를 계속을 해서 조국 후보자한테는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본인들은 계속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조국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저는 만약에 증인 채택에 대해서 가족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금요일 날 했으면 2, 3일 날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가족은 아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증인들은요 본인들이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 할 테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하고 대부분이 나올 사람들입니다. 만약 오늘 열자라고 하면 그건 받을 수 있다. 90일로 미루는 거는 어떤 정략이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당연한 저는요 전적으로 개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당에서는 이제 어제 오늘 예정된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내일이라도 만약에 한국당이 자 우리가 여야 합의해서 한번 증인들한테 부탁을 하자. 그렇게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저는 청문회 성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형식에 대한 질문들 좀 드려봤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어제 11시간 동안 질문, 답변 반복이 됐는데 의대 논문 문제. 그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나는 무관심한 아빠였다. 제1저자 등재 논란은 당시에 과정을 알지 못했고 그 교수님의 재량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충분했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그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 하나는 1저자 등재를 통해서 대학 입시에 혜택을 받았다, 특혜를 받았다.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의 초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대학 입시와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안 믿는 분이 계시는데 이 문제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저자를 고등학생한테 주는 게 특혜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담당 교수님이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 연구 진실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 역시도 좀 제1저자로 그 교수님이 등재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그
아리송하다는 표시를 어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담당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친구의 선의를 베푼 거다. 예. 외국 유학 간다고 하니. 예. 그러나 그 친구의 기여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었다. 고민이 됐다.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연구 지질성에 어긋난다면 그거는 또 전문적으로 논할 바고 핵심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그 교수와 예. 이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예. 우리 딸애 좀 봐주십시오. 아니면 뭐 밥이라도 먹으면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관계였다면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랬고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도 예. 계속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 정말,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어제도 해명을 했죠. 부인이라도 한번 만나본 적이 없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분명히 됐던 게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뭐 교육 문제보다 사모펀드 문제 여기를 더 검찰이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답변을 어제들 주의 깊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 조국 후보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해 무지해서 애초에 사모펀드가 뭔지 몰랐다. 코링크 P란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 제사 때만 한두 번 보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오촌 조카인데 가족들 중에 그러니까 금융 쪽의 전문가가 그 오촌 조카밖에 없어서 10억 5천을 맡겼다. 이런 해명이었죠.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 그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용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 그 오촌 조카가 전문가니까 그 조카의 추천을 받았고 또 그 조카의 추천만으로는 조금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그 전에 개인 그 주식을 투자했던 그 투자 운용사 예. 그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그 담당자도 최근 실적이 좋다. 그래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별로, 했다. 의심 없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충분히 이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핵심은 이 펀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펀드입니다. 예.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펀드가 문제가 있냐 없냐는 건 변론이고요. 그건 검찰 수사를 해서 좀 분명하게 밝혀야 될 문제고 이 펀드가 문제가 있는데 조국 후보자가 알고 또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알고 여기에 어떤 수익을 그 목적으로 참여했다든가 이런 근거가 나오면 그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위법이 아니더라도 예. 지금 지금 해명한 것과 다르다면 나는 일체로 이 위법 사항이라든가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을 모르고 예. 잘못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맞다면 전 조국 후보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 사모펀드가 김종민 의원 보시기에도 좀 이상해요? 예,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불법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직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그분들한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제가 이 사모펀드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지금 깊게 알고 계시는 법사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보시기에 사모펀드 자체는 예.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당장 가족펀드로 밝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국 후보자 가족 위에는 이 펀드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펀드에 출연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블라인드 펀드냐 아니냐의 문제의 핵심은 예. 이 조국 후보자 부인이 예. 이 내용을 다 알고 투자했다면은 그거는 조국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처가 어딘지 알고 또 누가 투자했는지 알고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난 다른 분들도 있는 줄 알고 투자를 했고 누가 투자했는지는 법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그게 이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인데 정말 모르고 투자를 한 거라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사모펀드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이 결국 수사 중이니까 밝혀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당장 이 문제만 해도 만약에 그럼 이분들이 이제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 이 사모펀드가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펀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가족펀드로 운영했다면 이건 약간 거짓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투자 운영도 어느 한 회사에 이렇게
전액을 다 투자하는 방식이 예, 예. 조금 제가 보기에 물론 뭐 그 가능은 합니다만 예. 제가 보기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좀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기당했다 오히려? 모르고 투자를 한 거라면? 예, 모르고 투자했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저는 저 같으면 투자 안 합니다. 아, 이런 상황인지 알았다면 투자 안 한다. 예. 근데 어제 김용태 의원이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다 듣고 이런 반론 질문을 공개적으로 남기셨더라고요. 뭐냐면 예. 이 사모펀드의 조국 후보자 가족보다도 그러니까 친족 그 직계 가족들 뭐 아들이니 딸이니 배우자보다도 처남이 넉 달 먼저 투자를 했더라. 예. 평소 조 후보자와 잘 만나지도 않는다는 오촌 조카를 조 후보자 처남이 어떻게 먼저 알고 수억 원을 투자했는가. 그러면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어제 해명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확인을 했던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자 그 오촌 조카를 제사에서 만나서 예. 몇 년 동안 이제 알게 된 사이고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이 양반이 책을 2권이나 썼다는 거예요. 주식 관련된 책을. 예. 전문가로 가족들한테 알려져 있었으니 자 당장 주식을 팔고 한 10억 원 정도 현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당연히 연락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좀 봐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전에 예. 조국 후보자 처남도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예. 이제 그 뭐 서로 자문하는 관계가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 처남이 먼저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남에게 먼저 이런 곳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준 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조 후보자 오촌 조카면은 친가 쪽 조카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떻게 처남이 배우자의 동생이 알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용태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뭐 그 부분 그것도, 질문이 안 나와서. 네. 의문을 품을 수는 있으나 예. 그게 무슨 어떤 뭐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 부인이 자기 동생한테 예. 우리 저 시가에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있다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그 연결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이 조국 후보자 동생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것을 좀 안심하고 이 누나도 같이 투자를 했던 거죠. 예. 어제 뭐 하여튼 질문이 좀 빠진 것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더 질문을 예. 드려봤고 예.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저 아세안 순방 다녀오셔서 임명하는 이런 순서로 가는 건가요? 금요일쯤에? 그렇죠. 아니 뭐 임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한 3주 정도 예.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지면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특히 핵심 의혹들, 이 사모펀드로 자기 개인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다든가 예. 아니면 딸의 입시 과정에서 부모의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든가 예. 뭐 그 불법이 아니더라도 뭐 부모들끼리 서로 짬짬이가 됐다든가 아니면 조금만 짧게요, 의원님. 예. 공동학원이라는 학원 운영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뭐 수익을 얻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예. 못하는 건데 이 국민들이 한 2, 3일 정도 후보자의 해명도 들었고 또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청문회 얘기도 듣고 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좀 형성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시고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 김종민 의원은 어제 해명 듣고 뭐 이 정도면 됐다. 개인적으로. 예.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뷰나 조사하면서도 제가 약간은 걱정이 됐던 것이 예. 조국 후보자 본인은 몰랐더라도 예. 그 부인이 엄마가 지금 이런 논문 워크숍이라든가 그 논문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예. 개입을 하거나 뭐 연결을 하거나 하는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의문들을 되게 많이 제기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건데 예.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된 야당의 의혹 제기에서는 정말로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어려운 건데 정말 하나도 문제가 야당이 제대로 된 의혹을 제기한 게 없다. 알겠습니다. 다시 만약 반론을 하시면 그때가 다시 한번 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론이 나오면 그때 토론을 하자. 어제까지 듣고는 뭐 김종민 의원은 이 정도면은 해명이 됐다, 충분히 됐다라고 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법사위 위원,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렸으면은 이분이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였죠. 예, 김종민 의원의 입장을 먼저 들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으로 넘어갈 텐데. 저희가 사실 일부에 두 분을 다 연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에 좀 길어졌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김에 좀 깊이 있게 들었고, 그래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2부로 넘기겠습니다. 일단 의견들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여러분의 의견 소개하고 한국당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